안녕하세요, 스이진이입니다. 오늘은 파이썬의 딕셔너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딕셔너리는 다른 언어의 해시맵, 해시테이블과 같은 데이터 구조입니다. 기본적인 딕셔너리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코딩 테스트를 풀 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디폴트 딕과 카운터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개념을 설명하기보다는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객체들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더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먼저 살펴보면 확대를 하고 사진들을 보며 추억에 젖어 있던 루는 사진별로 추억 점수를 매기려고 합니다. 사진 속에 나오는 인물의 그리움 점수를 모두 합산한 값이 해당 사진의 추억 점수가 되는데, 예를 들어 사진 속 인물의 이름이 메이, 케인, 카인이고 각 인물의 그리움 점수가 5점, 10점, 1점일 때 해당 사진의 추억 점수는 16점이 됩니다. 다른 사진 속 인물의 이름이 칼리, 마리, 돈, 토니이고 칼리, 마리, 돈의 그리움 점수가 각각 11점, 1점, 55점이고 토니는 그리움 점수가 없을 때 이 사진의 추억 점수는 3명의 그리움 점수를 합한 67점입니다. 그리워하는 사람의 이름을 담은 문자열 배열 네임, 각 사람별 그리움 점수를 담은 정수 배열 이어닝, 각 사진에 찍힌 인물의 이름을 담은 2차원 문자열 배열 포토가 매개 분수로 주어질 때 사진들의 추억 점수를 포토에 주어진 순서대로 배열에 담아 리턴하는 솔루션 함수를 완성해 주세요. 여러분, 이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죠? 어떻게 풀지 생각해보면, 일단 이 예시를 봤을 때 이 네임과 이얼닝이 1대1로 매칭이 돼서 길이가 같고 이 메이의 이얼닝이 5점이고 케인이 10점이고 이 식으로 가니까 얘네는 네임별로 이어닝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핑을 저장을 해두고 이 포토는 사진 여러 장이 들어있는데 한 장마다 들어있는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의 name to 이어닝, 이 딕셔너리를 보고 이름에서 이어닝을 구해서 각 이어닝의 합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코드로 구현해 보면 일단 name to 이어닝을 이 name과 이어닝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empty 딕셔너리를 주고 집을 이용해서 묶은 다음에 name to 이어닝에 더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포토를 돌면서 각 포토에는 여기 한 포토당 사람이 여러 명 들어있죠. 그래서 일단 P로 받은 다음에 이 P에는 사람이 여러 명 들어있으니까 네임으로 다시 받고, 만약에 이 네임이 딕셔너리에 저장된 이름이라면 사진별로 점수를 더해야 되니까 스코어를 0으로 초기한 다음에 이 스코어에다가 네임에 해당하는 이어닝을 줍니다. 그래서 사진 속 이름을 다 살펴봤으면 그때 앤서에 스코어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코드를 실행해 보면 잘 동작하고 채점해 보면 네, 잘 동작합니다. 이게 보통의 그 디폴트 딕을 모르는 채로 문제를 푸는 경우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보면 우리가 딕셔너리를 쓸 때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이 키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 키의 값을 가져오는 경우인데, 이러면 사실 이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해주는 데이터 스트럭처가 있는데 그게 콜렉션의 디폴트 딕이거든요. 그래서 얘의 차이점은 키가 있으면 그 키에 해당하는 밸류를 리턴하고 키가 없으면 그 밸류 타입의 기본적인 디폴트 값을 반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어닝은 정수니까 정수의 디폴트 값이 뭐죠? 그 인트는 디폴트 값이 0이죠. 그래서 스코어에 키가 없을 때 0을 더해줘도 아무런 차이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디폴트 딕을 쓸 수 있는데, 얘를 처음에 선언할 때는 디폴트 딕에 밸류의 타입을 넣어주는데 밸류가 인트니까 인트로 넣어주고, 그럼 여기서는 이 두 줄을 쓸 필요가 없이 바로 스코어에
name to 이어닝을 하면 됩니다. 이러면 이 name이 있을 때는 그 name에 해당하는 이어닝을 더해주고 name이 없으면 0을 반환해서 스코어에는 다른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아래 이 두 줄과 이 한 줄이 같은 코드가 되는 거죠. 이래서 디폴트 딕을 쓰면 코드 양을 줄일 수가 있고 이런 번거로운 키 체크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부분도 스코어에 0을 해서 P에 있는 네임을 돌면서 스코어에 더하다 보니까 얘도 줄일 수 있겠죠. 얘도 좀 더 파이썬스럽게 줄이면 스코어에 name in P에 name to 이어닝에 name을 더하니까 이걸 각각을 더한 거를 썸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줄이면 여기서 얘를 바로 answer에 append를 해줘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더 파이썬스러운 코드가 됐는데 저는 이 정도까지는 보통 줄이지 않고 왜냐면 이 가독성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코드를 풀 때 알고리즘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푸는 내가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스코어라고 내가 점수를 이렇게 계산했지 하고 한번 생각한 다음에 이 정도로 줄이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 디폴트 딕을 쓰면 if 두 줄을 한 줄로 줄이는 편리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실행해 보면 동작하고 채점해 보면 네, 똑같이 잘 동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를 살펴보면 알파벳 대소문자로만 이루어진 문자열 myString이 주어질 때 myString에서 A의 개수, myString에서 B의 개수, myString에서 Z의 개수, myString에서 스몰 a의 개수, B의 개수, Z의 개수를 순서대로 담은 길이 52의 정수 배열을 리턴하는 솔루션 함수를 작성해 주세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이 문제도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딕셔너리만 쓴다고 생각하고 먼저 문제를 풀어보면 일단 이 myString에 나오는 글자들의 수를 다 더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letter to count로 딕셔너리를 준 다음에 myString을 돌면서 만약에 이 키가 없으면 일단 0을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항상 카운트를 1을 증가시켜주고 이 다음에 이제 myString에 있는 라지 a부터 스몰 z까지의 카운트를 둬야 되는데 이러면 저라면 일단 라지 a를 해야 되니까 대문자를 먼저 한 다음에 org를 하면 숫자가 나오고 chr을 하면 다시 문자가 나오죠. 그래서 i를 다시 문자로 바꿔주고 얘를 answer에다가 더해주는데 얘도 이 체크를 해줘야 되죠. 다시 받을까요? letter를 이렇게 받고 만약에 letter가 카운트에 있으면 answer에 이걸 더하고 없으면 answer에 0을 더하고 그리고 이제 소문자에 대해서 하면 똑같이 옮겨줍니다. 그러면 처음에 봤을 때 얘를 만들어주고 네, 넣어줬으니까 코드를 한번 실행해보면 잘 동작하죠. 채점해봐도 잘 동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봤을 때
문제가 코드가 좀 길죠.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지금 코드가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또 디폴트 딕을 쓰면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일단 이 부분에서도 이게 항상 카운트를 할 때 우리가 0을 세팅을 0이 키가 없을 경우에는 새로 넣어줘야 되니까 이 코드가 카운트를 할 때 항상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얘를 디폴트 딕을 쓰면 여기서 이거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키가 있을 때는 기존 밸류에다가 1을 더하는 게 되고 키가 없을 때는 항상 0이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0에다가 1을 더해서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키가 없을 때 새로운 레터가 들어오면 카운트가 1이 되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봤을 때 이 레터 투 카운트에 키가 있으면 더하고 없으면 0이다 보니까 없으면 기본적으로 0을 넣으면 되잖아요. 그게 디폴트 딕이 하는 거라서 여기를 줄이고 여기도 줄이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그냥 하나로 바로 합쳐주고 얘도 이렇게 합쳐줍니다. 이러면 아까보다 코드가 훨씬 간결해졌죠. 그래서 코드를 실행해보면 잘 동작하고 네, 잘 동작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카운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디폴트 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카운터라는 이 이니셜라이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운터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선 우리가 직접 마이스트링을 돌면서 각 글자별로 카운트를 더해줬죠.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카운터를 쓰면 레터 투 카운터에 마이스트링을 바로 넣으면 아까 우리가 했던 작업을 똑같이 해줍니다.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아까 코드를 그냥 이렇게 바꾸고 코드를 실행을 해보면 잠시만요. 이름을 제가 바꿨군요. 그래서 카운트로 두고 다시 돌려보면 동작하죠. 그리고 채점해 봐도 네, 동작합니다. 그래서 뭔가 숫자를 세야 된다. 이럴 때는 바로 카운터를 써주시면 굉장히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써야 됐던 기존 코드가 한 4줄 정도 됐었는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카운터 쓰고 시작하니까 우리가 어려운 부분을 풀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죠. 코딩 테스트에서는 항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쉬운 부분을 빨리빨리 푸는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주어지는 이런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쉬운 부분은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어려운 부분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를 또 풀어보면 대문자와 소문자가 섞여 있는 문자열 S가 주어지는데 S의 스몰 p의 개수와 스몰 y의 개수를 비교해 같으면 true, 다르면 false를 리턴하는 솔루션을 완성하세요. p, y 모두 하나도 없는 경우는 항상 true를 리턴합니다. 단 개수를 비교할 때 대문자와 소문자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S가 스몰 p 라지 p 555 스몰 y 라지 y면 true를 리턴하고 라지 p 스몰 y라면 false를 리턴합니다. 자, 이 문제도 일단 처음에는 기본 딕셔너리를 쓴다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p와 y의 개수를 세야 되니까 p 카운트를 주고 라지 p 카운트도 주고 스몰 y 카운트와 라지 y 카운트를 준 다음에 s를 돌면서 만약에 이 s의 레터가 스몰 p와 같으면 p 카운트에 1을 더하고 라지 p여도 이거 합칠까요?
그리고 y면 y 카운트를 더하고, 그래서 p 카운트랑 y 카운트가 같으면 true고 아니면 false죠. 여기서 일단 제가 일부러 좀 더 길게 적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가 같으면 true를 리턴하고 아니면 false를 리턴하세요에서도 이렇게 네 줄로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이 조건문 결과가 바로 불리언이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딕셔너리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 경우는 바로 간단하게 이렇게 줄여 쓸 수 있고, 그죠? 이게 같으면 true고 다르면 false가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다시 줄여보면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레터에 들어있는 p와 y를 다 직접 셌죠. 근데 이렇게 직접 세지 않고 쓰는 게 제가 카운터라고 알려드렸는데, 그래서 여기서 카운터를 써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포문을 돌 필요가 없어지고, 이 포문을 돌지 않고 이 카운터에서 p의 개수랑 라지 p의 개수랑 y죠. y의 개수랑 라지 y의 개수를 비교해서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코드를 실행해 보면 잘 동작하고 채점해 보면 네, 잘 동작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두 정수 x, y의 임의의 자리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정수 k들을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정수를 두 수의 짝꿍이라 합니다. 단 공통으로 나타나는 정수 중 서로 짝지을 수 있는 숫자만 사용합니다. x, y의 짝꿍이 존재하지 않으면 짝꿍은 -1입니다. x, y의 짝꿍이 0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짝꿍은 0입니다. 예를 들어 x가 3403이고 y가 13203이라면 x와 y의 짝꿍은 x와 y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3, 0, 3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정수인 330입니다. 다른 예시로 x가 5525이고 y가 1255이면 x와 y의 짝꿍은 x와 y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255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정수인 552입니다. x에는 5가 3개, y에는 5가 2개 나타나므로 남는 5 1개는 짝지을 수 없습니다. 두 정수 x, y가 주어졌을 때 x, y의 짝꿍을 리턴하는 솔루션 함수를 완성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풀까요? 이제는 앞에서는 계속 디폴트인 딕셔너리를 사용해서 제가 풀었는데 이제는 연습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고 바로 카운터를 써볼까요? 일단 여기서 보면 입출력 예시에서 x, y가 숫자가 아닌 스트링 타입으로 주고 이 개수를 세서 공통적인 걸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카운터를 숫자를 세야 되니까 카운터를 쓰는데 x의 카운터를 x 카운터라고 하고 y의 카운터를 y의 카운터라고 했을 때 이러면 공통적인 거를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요? 이랬을 때 처음에 일단 큰 수로 해야 되니까 디짓을 큰 거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디짓을 도는데 가장 큰 거부터 돌면서 answer가 empty였는데 만약에 이 디짓이 공통적인 카운트를 뽑아야겠죠. 그래서 x 카운터에서 이 디짓을 뽑고 y 카운터에서 디짓을 뽑는데 근데 여기서 카운터는 스트링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디짓이 여기서는 숫자인데 이 카운터의 키로는 스트링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스트링으로 바꿔주고 그러면 이제 카운터가 나왔을 때 공통된 걸 해야 되니까 민으로 처리를 해주고 answer에다가 이 디짓의 개수, 공통된 개수만큼 더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공통되는 게 없으면 짝꿍이 마이너스 1이니까 앤서가 있을 때만 앤서를 하고 아니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하고 또 0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짝꿍이 0인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일단 여기서 0이 아닌 애가 앤서에 한 번이라도 더해진 적이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플래그를 써볼게요. 그래서 제로는 true로 두고 만약에 디짓이 0이 아니면서 카운트가 있었으면 제로가 false가 되니까 제로일 때만 제로이면서 앤서가 있을 때면서 제로일 때 왜냐면 앤서가 없으면 제로여도 마이너스 1이죠. 앤서가 있으면서 제로이면 0을 리턴하고 아니면 앤서를 리턴하거나 앤서가 없을 때는 마이너스 1을 리턴. 네,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고 코드를 실행해 보면 하나가 안 도네요. 마이너스 1이 안 되는데 지금 제가 숫자로 리턴을 해서 여기를 문자로 랩핑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실행해 보면 잘 동작하고 채점해 보면 네, 잘 동작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카운터의 연산에서 편한 게 하나 더 있어서 그걸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이 문제를 넣었는데 이 카운터에서 카운터를 구하는 것까지 되게 편리하게 했는데 X 카운터랑 Y 카운터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 다시 폼문을 돌았죠. 이 폼문을 돌면서 민값을 해줬는데 이게 사실 이 카운터에서 자주 반복되는 연산이다 보니까 얘를 기본 연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둘 필요가 없이 그냥 카운터 X와 카운터 Y에 겹치는 그 미니멈 값을 연산해주는 게 여기 AND를 하면 그 연산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면 이제 여기 키가 있는 애들은 다 이미 숫자의 밸류 카운트가 있는 값이잖아요. 여기서는 이 CNT가 0이 될 수도 있죠. 이 디폴트 딕이니까 얘가 만약에 둘 다 이 문제에서 얘를 봤을 때 100과 2345에서 둘 다 6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서 CNT가 0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거를 키를 항상 있는 애만 가져오면 되니까 이 폼문을 돌 필요가 없거든요. 이 폼문을 돌 필요 없이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서 이 넘버를 도는데 지금 우리가 가장 큰 정수니까 솔팅을 해서 가장 큰 수부터 나오게 디짓을 해서 앤서는 위로 올려주고 앤서에다가 디짓에 카운터에 디짓을 더해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제로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러면 여기서 봤을 때 만약에 카운터의 랭스가 1이고 이 제로의 카운트가 있으면 이게 0만 있는 경우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제로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보면 이 아까 카운터에 교집합을 해주는 연산이 이 AND를 쓰면 파이썬에서 그 연산을 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 교집합을 해보니까 카운터에 겹치는 숫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카운터에 0이 이게 결국 파이썬 문법에서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0의 카운트가 0이 아니란 말은 뭐죠? 이 0이 존재한다는 거니까 카운터의 랭스가 1이면서 0이 존재하면 0밖에 없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 아까 예시에서 봤을 때
어, 여기서 보면 100이고 203045니까 겹치는 게 00인데 이게 숫자다 보니까 00이라고 하지 않고 0으로 하기 때문에 이 경우가 바로 이 경우거든요. 그래서 키는 0 하나밖에 없는데 이 카운터에 0이 아닐 때 이 경우에는 답이 00도 아니고 000도 아니고 항상 0이어야 되니까 이 경우를 먼저 처리를 해주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미 겹치는 애들만 들어있으니까 걔네로 폰문을 도는 거죠. 아까처럼 9부터 다 체크할 필요 없이 그냥 이 키를 돌면서 가장 큰 숫자별로 왜냐면 그렇게 해야 가장 큰 정수가 나오니까 가장 큰 숫자별로 보면서 이 숫자에다가 횟수를 반복한 거를 스트링을 앤서에 더해주고 그 앤서를 리턴해주면 되는데 이때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거는 짝꿍이 아무것도 없으면 얘가 empty니까 그때는 마이너스 1을 리턴하면 되겠죠. 그래서 코드를 실행해 보면 잘 동작하고 채점해 보면 네, 잘 동작합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파이썬의 콜렉션에 들어있는 카운터와 디폴트 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나 피드백이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